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 사실상 한덕수 카드는 이미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사했음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집요하게 부탁을 했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당선인 초대 정부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탈락시키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도덕성 검증 문제에 있어서 한덕수 지명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이 이미 노무현 정권 말기에 확인됐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이었고, 그때 민주당 쪽 간사 한덕수를 방하는 책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 그때 간사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덕수 지명자는 무난하게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은 도덕성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한미 FTA와 관련한 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생각이 올곧습니다. 자, 무엇보다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주도했고, 또 이번에도 총리 지명자가 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호락호락 우리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인 전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논평은 아니지만 이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를 평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 민주당 이 국무총리의 지명을 방해했다가는 상당히 낭패가 올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주미대사를 3년 동안이나 하면서 한미 FTA 처리,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혈맹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국제경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통상 전문가로서의 한덕수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탁한 윤석열 당선인의 해안이 지금 여의도를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잘 골랐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김종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통 관료로 시작해 경제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한 분이다.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총리와 부총리를 지내면서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해온 사람이다. 한 후보자는 경제통해 외교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데는 총리 후보군 중 가장 좋은 인사다. 윤 당선인 척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니 흠없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아들 병력 의혹이니 딸 뭐니 이런 것들,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이나 등등등등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 한덕수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된 적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후보자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이다. 정부 운영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을 도와 국정 운영을 잘 보완할 것으로 본다. 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덕수 원칙론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론자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거 공격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73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고령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발표되니까 진보진영의 뭐 사이트 이런 데서는 뭐 나이가 많다 이건데 그걸 요즘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가는 역풍에 휩싸일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 가운데 총리 후보군이 지금 있습니까? 검증 안 된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하고 빚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 과거 이 정권들을 보면요. 이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최악의 국무총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해찬입니다. 한명숙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 구원투수로 마무리를 한 게 한덕수입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를 두고 이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2007년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박병석이었고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송영길이 그때 간사였습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방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덕수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실력이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실력, 전문성, 도덕성은 지금하고 다르다. 이번에는 한번 올려보겠다. 잘해보십시오. 만약 민주당이 또 발목 잡기 했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면밀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전북 전주다.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다. 이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고려 안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을 겁니다. 자, 이수진 원내대변인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 불평등 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도덕성은 안 되니까 이제 전문성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기다려집니다.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